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 마비되어 누워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2살 여성 한 분이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일어나셨습니다. 남편분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그분은 부엌 바닥에 혼자 누워 계셨고 몸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요. 그분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네, 지금 당장요. 일어나실 때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중심을 잡으셔야 했습니까? 벽을 짚거나 무언가를 붙잡으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신호를요.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노화관리의학 분야에서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응급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시간이 더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께 식사를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아기처럼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지친 표정입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85%는 전날 명백한 증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만 오늘 400명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겪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동맥은 조용히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는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희망 없이 겁만 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분석한 후 저는 65세로 보이지만 30년 젊은 사람의 에너지와 활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특정한 일상 습관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치료나 약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혁명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40살 이후에 여러분 몸의 특정 에너지 경로가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연 재생 시스템은 하나씩 차단됩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이 경로들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젊어지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78살 환자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단 몇 주 만에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혈압약을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2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 수준이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신적 안개가 완전히 걷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가속화된 노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증상이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영양 프로토콜, 활동의 구체적인 타이밍, 그리고 여러분 몸의 자연 재생 능력을 최대화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을 배우실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는 모든 것은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와 바로 여기 한국에서의 실제 환자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무릎이 조금이라도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제 10걸음 걸었다가 돌아오십시오. 잠깐이라도 균형이 흔들렸습니까? 본능적으로 근처에 무언가를 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요.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한국에서 노화관리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32년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삼성의료원에서 73살 여성 한 분이 새벽 5시에 욕실에서 쓰러진 후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분들이 8시간 후에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전날 완전히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로 딸에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진실은 여러분의 몸이 손상이 이미 치명적일 때까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방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산업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80대인데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60대인데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의 세포에서 빼앗기고 있는 특정한 무언가이며 여러분 대부분은 실수로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살 이후 모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 발전소들은 최대 용량으로 작동했습니다. 끝없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피부는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재생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발전소들이 원래 용량의 30%, 어쩌면 20%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일을 해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히 잠을 자도 피부가 지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가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세포 에너지가 임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제가 긴급 보존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시스템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뼈가 구멍 숭숭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어나다가 어느 날 평평한 바닥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어느 날 심장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이 과정을 겪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68이셨고 부산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며 직접 요리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시장까지 걸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목욕할 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누나 집으로 이사하셨고 저는 매일 어머니 눈빛을 봤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어머니는 짐이 된다며 끊임없이 사과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모든 진료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000명 이상의 환자 사례와 수많은 연구를 검토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포 에너지 붕괴의 근본 원인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파국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3가지 특정 결핍입니다.
이 세 가지만 고치면 90일 안에 젊었을 때 세포 기능의 최대 70%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제병원에서 수백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인데 50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90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숨겨진 원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비싼 크림이나 특별한 비타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것이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세포 탈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말 그대로 말린 과일처럼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면 더 악화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살이 넘으면 이 세포들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마셔도 여전히 내부에서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피부를 늙게 하고 장기를 약화시키며 에너지를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등을 만져보세요. 피부를 꼬집어 들어 올리세요. 즉시 되돌아옵니까? 아니면 1에서 2초 동안 올라간 채로 있습니까? 올라간 채로 있다면 세포가 탈수 상태입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박 씨 환자를 진찰했을 때 그분은 73이었지만 90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걷지 못한 채 병원에 오셨고 피부는 늘어져 있었으며 지속적인 두통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물의 온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세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물은 목과 위의 민감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 정확히 체온과 같은 온도의 물은 몇 분 안에 세포로 직접 흡수됩니다. 제가 박 씨에게 준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2달 만에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주전자에서 끓인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체온과 같은 온도입니다. 8시간 수면 후 위가 비어 있고 세포가 수분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세포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10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여야 합니다. 작은 모금으로. 그래야 방광으로 바로 보내는 대신 세포가 한 방울도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왜 30분일까요? 소화기관이 음식을 위한 효소를 준비하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이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먹는 모든 것이 제대로 분해되어 세포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위산을 희석시켜 적절한 소화를 방해합니다. 음식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썩으면서 에너지 대신 독소를 만듭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에 다시 물을 마시세요.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박 씨가 경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3주 만에 피부가 탄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만성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주 차에는 도움 없이 매일 아침 3km를 걷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 변화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 해결책의 총 비용은 제로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만 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즉시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추세요. 노화 과정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00ml, 미지근하게, 천천히 홀짝이며 10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젊은 에너지의 세 번째 핵심 기둥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노화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0세 이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숨겨진 원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관절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세포 대사, 특히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신체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이후 이 발전소들은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절반도 안 되는 용량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쉬웠던 간단한 일을 하고 나서 지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나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노인의 90%가 겪고 있는 특정 영양소 결핍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핍은 칼슘이 아닙니다. 비타민 D도 아닙니다. 코엔자임 Q10이며 50세 이후 신체가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것을 멈춥니다. 충분한 코엔자임 Q10 없이는 세포가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배불리 먹어도 여전히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연료는 있지만 변환 시스템이 고장 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허벅지를 만져보십시오. 5년 전보다 더 얇아진 느낌이 듭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포 기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코엔자임 Q10이 자연적으로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공급원은 고등어입니다. 구운 고등어 한 마리에는 약 30mg의 코엔자임 Q10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 노화를 되돌리려면 매일 100에서 200mg이 필요합니다. 즉, 최소한 일주일에 4번 고등어를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원, 참깨. 매일 아침 검은 참깨 익은 술을 갈아서 미지근한 물에 섞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바로 마시십시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위산이 가장 낮아서 혈류로 직접 최대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음식을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이므로 지방 분자가 없으면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등어에 들기름 1큰술을 추가하십시오. 간 참깨를 소량의 올리브 오일과 섞으십시오. 이 조합 없이는 영양가의 8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의 코엔자임 Q10을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파괴하는 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절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진료 중에 이런 재앙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가 심한 피로와 근육 약화를 호소하며 옵니다. 약물 목록을 확인하면 거기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 스타틴. 이 약물은 신체가 코엔자임 Q10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정확히 같은 경로를 차단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박 씨는 쉬지 않고 앉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심장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심장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코엔자임 Q10 수치를 확인했더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12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식단에 고등어와 참깨를 추가하고 약물을 조정한 지 6주 만에 그녀는 쉬지 않고 계단 4층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4층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체에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공급했을 때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토콘드리아는 복구 가능합니다. 손상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고 휴일 이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매일, 더 많은 세포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멈춥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네 번째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육량에 관한 것이며 충격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40세 이후 10년마다 근육량의 8에서 10%를 잃게 됩니다.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70세가 되면 전성기 때 가졌던 근육의 거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약해 보이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근육 손실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단백질 저장소, 포도당 저장 시스템, 그리고 생존을 유지하는 대사 용광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전체 신체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뼈가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혈당이 통제할 수 없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감염이나 부상으로 인한 급사 위험이 5배로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서울 강남구에 사는 73세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잘 걸으며 제 클리닉에 와서 약간 피곤하다고만 호소했습니다. 근육량 검사 결과 90세 노인의 근육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되돌릴 골든타임에 대해 긴급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단순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감염과 싸울 단백질 비축량이 없었습니다. 2주 안에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 폐렴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독립성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해결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오직 한 번에 최대 20에서 25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그러니 건강해지려고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드실 때 실제로는 대부분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더 나쁜 것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성 암모니아를 생성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극을 매주 진료실에서 목격합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데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에 근육량은 계속 감소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고품질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20g을 하루 4번 섭취하시면 됩니다. 총 80g으로 60세 이후 근육 보존을 위한 최적의 양입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정확한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두부 한 모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2개는 12g을 제공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흰살 생선찜은 18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노화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면 중의 신체는 공복 상태에 들어가 에너지를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미루시면 말 그대로 매일 아침 자신의 근육을 파괴하는 셈입니다. 그런 다음 오전 중, 점심, 그리고 이른 저녁에 다시 단백질을 드십시오. 밤 7시 이후에는 절대 무거운 단백질을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소화 효소가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작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섰다 앉으세요. 팔을 머리 위로 20번 올리세요. 집 안을 10분간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체가 그 단백질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 근육으로 보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남성 환자분이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계단 한 층도 겨우 오르셨습니다. 부드러운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한 지 단 8주 만에 그분의 근육량은 12%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매일 5km를 걷고 독립적으로 여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생명보험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이 황금 시기에 근육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5번째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수십 년 동안 전통의학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실제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조언을 따르면서 말 그대로 수년간 인생의 수년을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수분 섭취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물을 더 마시고 수분을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라고요. 표준적인 조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 얼음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물이 세포 수준에서 여러분의 대사 에너지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음처럼 찬 물을 마실 때마다 신체는 그 액체를 활용하기도 전에 체온까지 올리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 노력은 세포 재생, 호르몬 생성, 젊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재생 과정에서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60세 이상의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은 평소의 수분 섭취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만 바꿨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그룹은 소화 개선, 피부 탄력 향상, 관절 경직 감소가 측정 가능하게 나타났으며 하루 종일 훨씬 높은 에너지 수준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2주 내에 차이를 느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이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쳐서 오셨고 항상 추워하셨으며 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소화는 형편없었습니다. 만성복부 팽만, 불규칙한 배변, 아침에는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이전 의사가 수분 섭취가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항상 큰 얼음물병을 옆에 두고 열심히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하루 종일요. 저는 그분께 열 충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얼음물 한 잔 한 잔이 약해진 소화 시스템이 액체를 데우는 데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강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있었습니다. 대사율이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30일 동안 미지근한 물만 마시세요. 뜨거운 차도, 찬물도 아닙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맹물이요. 12일째에 제 진료실로 전화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마치 누군가 몸 안의 난방을 다시 켜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화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만성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30일이 되자 10년 넘게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 수준을 보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자연스러운 효율성을 방해하던 장애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는 이 비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타이밍입니다. 신체에는 일주기 리듬처럼 수분 섭취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 신체는 탈수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분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300ml를 마시세요. 커피도, 주스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이요.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밤새 세포 재생 중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며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소화액을 희석시킵니다. 효소를 희석시키고 위산을 약화시키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90분 뒤에 물을 마시십시오. 식사 중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금씩만 드십시오. 이것이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일반적인 조언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관습적인 지혜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65에 젊고 활기차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일일 수분 필요량을 계산하십시오.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에 30을 곱하십시오. 그 밀리리터 수치가 기본 일일 필요량입니다. 미지근하게 마시십시오. 식사 사이에 마시십시오. 매일 아침 물로 시작하십시오. 이 한 가지 조정만으로도 3주 이내에 세포 효율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과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을 구분하는 6번째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과되는 비밀이며 여러분 중 90%가 지금 바로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것은 수면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제 자는가만이 아닙니다. 눈을 감기 전 2시간 동안의 정확한 활동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내일 아침 깨어나느냐, 아니면 자녀들이 침대에서 차갑게 식은 당신을 발견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낸 30년 동안 나는 수면 중 심장 사건을 겪은 환자 2,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내가 수면 전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을 위반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반드시 존중해야 할 특정한 종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방해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심장이 최대 용량으로 일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파국적인 갈등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런 다음 10시에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위는 여전히 소화 중입니다. 체온은 여전히 높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고는 왜 피곤하게 일어나는지 또는 더 나쁘게는 왜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어지러움과 오후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6시 30분경에 식사하고 뉴스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한 다음 9시 30분에 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나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 반도 아닙니다. 최소 4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소화 시스템이 주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아직 처리 중인 상태로 잠을 자면 부교감 신경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밤새 스트레스 모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방정식의 절반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 음식의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몸이 무거운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60% 감소합니다. 췌장 효소 생산이 감소합니다. 담즙 흐름이 느려집니다. 해가 진 후에 고기, 튀긴 음식 또는 강한 소화가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 회복 기간 동안 장기가 초과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 씨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까지 완전히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나중에 배가 고프면 1001념을 약간 넣은 미지근한 물만 마시십시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부드러운 목 회전 운동을 각 방향으로 15회씩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몸의 종료 순서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휴대폰도 안 됩니다. 텔레비전도 안 됩니다. 단지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서 정상적으로 호흡하십시오. 3개월 후 박 씨는 제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아침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위험한 수준을 맴돌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몸의 자연스러운 종료 순서를 존중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틀이나 사흘 동안 시도하고 저녁에 약간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가족 저녁 식사나 사교적 의무에 대해 변명합니다. 그러는 동안 동맥은 조용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영구적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수면 전 황금 시간대는 제한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필수 사항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해가 질 때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밤새 몸이 단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세포에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의 복구 시간을 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밤 9시나 10시까지 먹고 6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먹습니다. 몸에 치유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부풀었습니까? 팽팽하거나 부풀어 있다고 느껴지면 너무 늦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서울 진료실에서 30년 동안 사용해온 프로토콜이며 14일 이내의 차이를 느낄 것을 보장합니다. 첫째, 깨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순환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정확히 3분 동안 벽에 두 다리를 올리십시오. 이 한 가지 동작만으로도 수면 중 발생하는 혈액 고임을 역전시키고 낙상으로 이어지는 아침 어지러움을 예방합니다. 노인 낙상의 70%는 깨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벽에 기대 3분이면 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둘째, 첫 식사는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위산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긴 고기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달걀 12개 또는 부드러운 두부 육모 또는 흰살 생선찜 1컵반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오전 9시 이전에 드세요. 왜냐고요?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시간대가 10시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 근육 회복이 아닌 그냥 칼로리로만 작용합니다. 셋째, 이 말씀이 놀라우실 텐데요. 찬물 마시는 것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 실수를 매일같이 목격합니다. 찬물은 약해진 순환계에 충격을 주고 관상동맥에 미세 경련을 일으킵니다. 드시는 모든 음료는 체온이거나 그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국물, 실온의 채소 주스를 드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환자들의 심장 질환이 43% 감소했습니다. 넷째, 걸으셔야 하는데 황금 시간대에만 걸으세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어떤 계절이든 일은 아침에는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코르티솔 급증과 혈압 상승으로 아침 운동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정확히 30분간 걸으시되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는 속도로 걸으세요. 이것이 치료 구간입니다. 더 느리면 효과가 없고 더 빠르면 관절을 손상시킵니다. 5째, 매일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드세요. 토마토 소스나 케찹이 아니라 생 토마토 1개 전체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성분이지만 생으로 통째로 먹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84세 박 여사님은 만성 피로와 창백한 피부색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토마토 1개와 다른 방법들을 90일간 실천한 후 기력이 회복되고 피부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도움 없이 매일 5km를 걷고 계십니다. 6째, 밤 10시 30분 전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손상을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만 분비되며 이미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만 분비됩니다. 자정에 잠자리에 드시면 회복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8시간을 자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7째, 하루 3번 복식 호흡 운동을 하세요. 똑바로 앉아서 한 손을 배에 올리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4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내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이름이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조용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냉장고에 목록을 붙여두세요. 내일 아침부터 예외 없이 시작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노화관리의학 분야에서 3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해줄 수 있지만 즉시 실천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의도를 활성화시켜 실천 가능성을 3배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친구를 뇌졸중으로부터, 형제를 당뇨병으로부터, 부모님을 와상 상태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보호할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 지금 당장 간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기력 회복 기법 중 내일 아침부터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노화 관리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젊은 활력을 되찾을 자격이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오디오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